대부분의 농사가 적게는 1모작, 많게는 2, 3모작으로 마무리되는데 인삼의 경우 땅 관리에만 2년, 재배 4년이 필요해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1년에 무려 52모작이 가능한 특별한 작물도 있다고. 단 7일 만에 수확하는 이 작물로 부자가 된 농부도 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경기도 안성으로 향한 제작진. 안성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도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안성 맞춤으로 대표되는 쌀과 배, 한우와 같은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안성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연간 52모작이 가능한 작물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전의 부자농부에서 나왔는데요. 네. 7일 만에 수확하는 작물이 떼서 찾아왔는데 혹시 그거 키우는 농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거 키우는 농부 맞아요. 52모작이 정말 가능하다는 건데 네, 제가 이 작물로 7일간 재배해서 1년에 52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놀라운 작물의 정체. 어이? 이거 곡물 아닌가요? 곡물을 7일 만에 수확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보리입니다.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좀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떡해요? 이게 바로 제가 7일 만에 수확하는 새싹보리입니다. 아하! 곡물 보리가 아닌 보리의 싹을 틔운 새싹보리였구나. 최근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열풍을 넘어 광풍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2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새싹보리로 억대 매출을 달성한 오늘의 주인공 김병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을 확인해보자. 20억 매출의 농장이라기엔 규모도 작고 수십 개의 선반의 보랏빛 조명까지 흔히 봐온 노지 재배 새싹보리 농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새싹보리는 노지 재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발화를 위한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공기라든지 환기라든지 온도라든지 수분 조건을 최적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싹보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식물 공장. 스마트팜이라 엄청난 매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노지 새싹보리하고 스마트팜으로 재배한 새싹보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노지에서 자란 새싹보리는 보통 한 30일에서 한 50일 정도 사이로 키우다 보니까 그 땅속에서 새싹이 나와서 잎이 여러 갈래가 나오는 그 정도 상태까지 기르게 됩니다. 근데 저희 새싹보리는 요 종자 알 하나에 싹이 하나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7일 정도 재배를 하게 되면 약 10 내지 한 15cm 정도 자라게 되는데요. 요 7일 정도 자라게 된 새싹보리에는 각종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게 됩니다. 새싹은 오직 종자 곡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으로 싹을 틔우고 성장한 상태라 성분과 힘이 남다르다는데 농진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일 정도 키운 새싹보리의 영양 성분이 가장 우수하며 뇌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외에도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양 덩어리 새싹보리의 맛은 어떨까? 한번 직접 드셔보시죠, 뭐. 과연 구수한 보리의 풍미가 살아있을까? 약간 풀맛이 있고 마지막에 약간 짭짤한 맛? 그런 게 좀 있어요, 끝맛이. 곡물일 때 보리는 아무래도 좀 구수하지만 이게 7일간 재배하고 나면 뭐 야채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맛이죠, 기본적으로. 건강에는 채소가 최고인 걸로. 새싹보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에서는
새싹보리를 어떤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을까? 김병천 부자농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길다란 도구를 이용해 재배판에 보리를 옮겨 담는 모습이 긴 열전을 방불케 한다. 재배판이 왜 이렇게 생긴 걸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묘조판들이 대부분 이 길이가 30cm, 바위 60cm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시험 재배 기간 동안에 그걸 써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더 개량해서 이러한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부자농부의 농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발명품들이 있다는데 하나, 롱한 재배판. 부자농부의 재배판은 7단 높이에 가로 길이 30cm, 세로 길이는 무려 2m라는데 생육되는 이 품질이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또 생산성도 굉장히 증가되는 그러한 효과를 보게 됐어요. 아니 길어지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알겠는데 농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종은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그래서 만들었다는 파종대. 저희 재배판이 안쪽으로 길게 약 2m 정도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이 그 안쪽까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파이프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와 같이 그 보리를 이 파이프에다가 담아서 파종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나무 작대기는 뭐래요? 요 레벨러를 이용해서 그 사방 골고루 균일한 형태로 종자가 퍼져 있을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종대를 이용해 종자 보리를 재배판에 부으면 중앙에 볼록한 형태로 쌓이게 되는데 이를 레벨러를 이용해 사방으로 펼쳐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화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리를 일정한 두께로 펼쳐준다고. 이것이 파종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 파종한 뒤에 한 이틀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시설은 일단 파종을 하고 나면 수분을 공급한다든지 또 자연적인 환기를 한다든지 온도를 맞춰주는 거는 기계적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설비를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에 대해서는 뭐 사람 손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배 공간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 대신 각종 스마트한 장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발화의 3요소인 온도, 물, 공기를 센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토양 재배가 아니라 수경 재배이기 때문에 물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작물 재배 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저희가 수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작물의 안전성을 높여라. 그러고 보니 각별히 더 신경 쓰고 있는 장치가 있는 것 같은데 지하 안반수를 그냥 사용해도 좋지만 좀 더 새싹보리가 건강하게 자라게 위해서 그 멀티 이오나이저라는 설비를 쓰고 있습니다. 자력을 가진 필터를 통해 물을 이온수로 바꿔주는 수처리 설비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 이러한 이온수는 뛰어난 세척력과 소독 능력 때문에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각종 농축산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팜 수경 재배 시 가장 큰 문제가 균 관리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자칫 잘못 관리하게 되면 뿌리 쪽 부분에 곰팡이라든지 바이오필름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바이오필름이라고요? 미생물막이라고도 하는 바이오필름은 식물이 각종 균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어놓는 보호물질을 말하는데 바이오필름이 생긴다는 건 외부 미생물로부터 자극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온수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농약 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균 검사를 진행해 유해 환경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노력이 고유의 영양 성분을 고루 함유한 건강한 새싹보리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유난하다고 할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새싹보리 생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불임 치료를 통해서 30살의 애를 갖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프라더-윌리 증후군이라는 이런 난치병을 안고 저희 애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는 주로 동남아로 플랜트 수출이라든지 산업자재 같은 거를 수출하기 위해서 뛰어다녔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은 애 상태를 개선하려고 재활치료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거를 받도록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아프긴 해도 어렵게 하던 소중한 아들인 만큼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지켜온 건데 농업 역시 아들을 위해 선택하게 됐다고. 애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 약 15년 이상을 지속하게 되니까 이 가족이라는 생활이 되게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애는 이제 학교가 종료가 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족이 다시 뭉쳐서 생활할 수 있을까, 같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 농업을 통해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보자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아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미래를 선택한 건데 프라더-윌리 증후군이 특히 이 뇌하 수체 쪽의 부신피질이라든지 이런 호르몬 관계 쪽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새싹불에 있는 성분들이 특히 저희 애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새싹보리 스마트팜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병천 부자농부는 귀농을 통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까지 모두 잡을 수 있었다. 바쁜 오전 작업을 마치고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아내의 정성이 담긴 건강한 집밥이 준비됐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러면 실내에서 쏘는 거? 가능하면 이제 애랑 같이 이 사무실에서 도시락 싸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애가 이제 프라더-윌리 신드롬이라는 그런 난치병이 있는 이유로 좀 폭식을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식당에서 먹게 되면 이제 먹는 거를 좀 자극적으로 먹게 되고 또 반찬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좀 애가 이 장 트러블도 생기고 몸이 좀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가능하면 어쨌든 집에서 집밥을 도시락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는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얻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더욱 행복해진 일상. 사업을 계속해 왔다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시간이다. 식사 후에는 늘 아들과 함께 산책에 나서는데 식욕 조절이 어려워 고도 비만에 이르는 질환적 특성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비가 오는 날에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식사하고 나서 아들이랑 산책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뭐 크게 없어요. 그 애가 뭐 지금처럼 건강하게 그리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고 또 저도 이게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돼서 이제 스트레스 없이 그냥 지속 가능하게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죠. 날씨는 흐리지만 부자농부의 내일은 맑음이다.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끝나고 농장으로 돌아온 부자농부. 그런데 귀하디 귀하게 기른 새싹보리를 마구 잡아당기며 거칠게 다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자세히 살펴보니 새싹보리를 통째로 재배판에서 빼내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재배판 자체가 수확에 굉장히 용이롭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윗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쉽게 빠져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생산성을 높여라. 새싹보리를 잡아당겼던 건 수확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노지 재배와 달리 흙이나 배지 없이 키우다 보니 종자와 뿌리가 엉킨 상태로 덩어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꺼내주기만 하면 수확이 되는 건데 노지 같은 케이스는 잎만 수확을 하게 되지만 저희는 일주일만 정확히 재배하기 때문에 뿌리부터 잎 사이까지 통째로 수확을 합니다. 뿌리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뿌리 쪽에는 가바를 비롯해서 단백질, 각종 베타글루칸 같은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먹을 수 있게끔 처음부터 재배를 하면은 먹는 것이 더 몸에 좋습니다. 압도적인 사이즈의 재배판이 7단으로 얹혀 있어 수확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걸 보통 새싹 작물채라고 하는데요. 6톤 정도 나옵니다. 단 하루 만에 6톤이라고요? 한 달이면 120톤, 1년이면 1440톤? 이렇게 매일같이 많은 양을 수확하다 보니 수확 후 가공 작업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2m짜리 저희 새싹보리를 세절기에다가 얹어놓으면 컨베이어를 타고 가가지고 자동으로 1cm 정도의 폭으로 잘라줍니다. 자동 절단 후에는 소독수로 법을 세척해 한 번 더 안전성을 높이는데 곧이어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건조 작업에 돌입한다. 보통 60도씨 이하로 건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영양 같은 거를 파괴시키지 않고 습기를 제거하면서 효과적으로 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온 제습 건조로 영양은 지키고 건조 속도는 높이고 있는 건데 꼬박 24시간을 건조해야 수분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7일 정도 재배한 새싹보리는 수분 함량이 90%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조를 시키면 약 보통 하루에 6톤 정도의 새싹 작물채를 건조하게 되는데 건조하고 나서 나오는 수량은 400kg 정도 나오게 됩니다. 건조 과정을 거치면 15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는 건데 하지만 수분은 날아가고 영양은 응축된 진정한 새싹보리를 얻을 수 있다. 1차 가공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커터미를 통해서 더 분쇄를 해서 부피도 줄이고 가공성을 좋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가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새싹보리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이다. 절단된 새싹보리는 저희가 정량으로 포장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계를 UV 스테릴라이저라고 합니다. 커팅된 새싹보리를 이 통로를 통해서 살균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싹보리에 있는 각종 균을 강력한 자외선으로 살균을 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부자농부의 노하우로 안전성을 높인 믿고 먹을 수 있는 새싹보리가 완성됐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새싹보리를 분말로 만듭니다. 그래서 분말로 B2B로 판매한 금액이 작년 같은 케이스에 약 18억 정도 됩니다. 스마트팜에서 대량 재배한 새싹보리를 1차 가공해 연간 18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날 다시 찾은 새싹보리 농장. 또다시 파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싹보리의 생산량만큼 종자 사용량도 엄청나다. 요즘 하루에 700kg씩 파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한 15톤에서 20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보리의 품질이 새싹보리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기보다는 한 달에 2번
정선 상태가 우수한 보리로만 골라 공급받고 있다. 수확을 끝낸 텅 빈 재배판이 준비되고 파종이 시작되는가 했더니 어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작업이 한창이다. 파종을 하기 전에 먼저 보리 종자를 침지 소독을 해야 됩니다. 물에 담가 종자에 묻어있을지 모르는 각종 미생물을 소독한다는 건데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 FDA하고 또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소독수로서 학교 같은 데에서도 급식실에서 식기 같은 걸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소독수입니다. 이러한 침지 소독은 균을 관리할 뿐 아니라 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종자 보리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고. 이렇게 소독이 마무리되면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파종을 진행하는데 스마트팜의 자동화 설비가 생육 환경은 알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이렇듯 수확과 파종만 반복하면 된다. 한번 파종을 하면 일주일 동안 요 한 자리에서 계속 키웁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면 다시 세척을 하고 다시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주일 키우고. 매일 건강한 새싹보리가 생산되는 것이다. 그럼 이쯤에서 부자 농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자. 새싹보리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새싹보리가 굉장히 몸에 좋고 건강식품으로서 굉장히 좋다는 것들이 알려진 거는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만 건강식품 소재가 한때 인기 있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병천 부자농부는 새싹보리로 성공을 거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며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새싹보리가 아니네요. 요거는 브로콜리 새싹이고요. 요거는 완두콩 새싹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라. 새싹보리 농장에 등장한 브로콜리 새싹과 완두콩 새싹.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스마트팜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보리 새싹뿐만 아니라 뭐 귤이라든지 카모트, 또 메밀, 뭐 알팔파 이러한 다양한 뭐 곡물 및 그 식물 종자를 새싹을 키우는 그런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종자 자체의 에너지만으로 싹을 틔우는 새싹의 가치를 알기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종자마다 제각각인 발화 조건을 파악해 이미 다양한 곡물의 재배법 개발도 마쳤다. 김병천 부자농부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현재 생산 중인 새싹보리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체 상품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맛이 구수하고 먹는 김도 좋고. 네. 새싹보리 100%짜리도 제품도 있고 또 강황 추출물을 이용한 결합된 제품도 만들고 있고 새싹보리를 추출해서 그 엑기스 종류로 만든 액상 제품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분말 형태뿐 아니라 콜라겐이나 유산균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저희 제품들은 아직 시장에 출시된 지 1년 정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2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싹보리를 다양한 식품으로 가공해 연간 2억 원가량의 추가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농부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김병천 부자농부. 농업의 가능성과 가치를 알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데 제가 농부라서 행복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생산한 새싹보리를 드시고 소비자들께서 건강해지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저는 뿌듯합니다. 김병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작물의 안전성을 높여라. 두 번째, 생산성을 높여라. 세 번째,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라. 새싹보리 농사로 연매출 20억 원을 달성한 김병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안전한 농산물에서 건강과 미래를 찾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김병천 부자농부. 그의 행복한 내일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